KJ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대통령 파면 전리품 더 챙기려고 폭주하는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겠다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늘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자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은 원천무효라면서 취소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을 안 받겠다고 거들어 국민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내란 동조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또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리적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행태들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를 보면 마치 이미 집권한 정당 같은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마저 민주당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날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고된 상황에서 수많은 분들이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이며 동료 국무위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대로 민주당이 강력한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할 수 없다면서 명백한 우연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물론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일까요? 그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항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9인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인 만큼 권한이 소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연히 온전한 권한 행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같은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심리할 수 있는 정족수가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이달 19일부터 헌재는 아무런 결정도 낼 수가 없습니다. 헌재가 또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고 장기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민주당도 그런 논리로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3인의 재판관 임명을 강권해온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우 의장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접수하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한 총리 말처럼 작은 정파적 이익보다는 나라를 위한 큰 선택을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낫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법은 지명 20일 이내에 국회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에 우 의장이나 민주당이 인사청문 자체를 거절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경과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뒤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저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헌재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 심판 제도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왔고 일방적 법안 처리에 의한 제2요구와 재의결 반복 등을 한 것도 책임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러한 질책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